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제가 신직업의 발견을 맡아서 이렇게 뭐 MC인지 진행인지 아무튼 이렇게 맡은 지 한 16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정말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아마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다양하게 가겠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또 발음도 어차피 안 좋은데 발음도 어려울 만큼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까지 혹은 이런 부분까지 직업들이 세분화되고 새롭게 발견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직업도요. 생활 코치, 라이프 코치입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라이프까지 코치를 받아, 무슨 생활까지 코치를 받아, 뭐 정리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 라이프를 코치받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전공이 철학이라 그런지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철학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너무 복잡한 일이 많고 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많아집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래, 이런 직업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직업을 발견해서 생활 코치, 라이프 코치의 세계를 얘기해 주실 박영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해 주실 덕성여대 동문과 조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저희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직업 발견의 공식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라이프 코칭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주로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코치라 하면 개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를 다룬다면, 비즈니스 코치는 주로 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또 팀장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 생활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슈, 특별히 리더십이나 비즈니스 이슈를 코칭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생활 코치라는 것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비즈니스 코칭 이외의 생활 코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영역들, 예를 들면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장 내 동료 간의 관계의 어려움,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커리어 코칭, 그런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그분들이 굉장히 문제도 많고 다양해지고 또 자기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일단 그럼 코칭은 말대로 코칭이시니까 좀 만나서 하십니까? 네. 주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 받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뭐 약간의 뭐 검사 뭐 이런 것도 좀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코칭의 경우에는 리더십 다면 평가라든지 간혹은 이제 MBTI 같은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삶의 현장, 기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운데 본인이 이번 코칭 기회를 통해서 꼭 해결하고 싶은 목표를 두세 가지 정해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떤 사례 위주, 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정말 좀 하고 싶다. 상사와의 관계, 뭐 어떤 내 비즈니스 업무가의 뭐 어떤 부분을 좀 갖고 오면 또 그거에 맞춤형으로 또 맞춰서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라이프 코치, 생활 코치 얘기 나오셨고 또 비즈니스 코치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일단 비즈니스 코칭이 주 분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코칭 그 분야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최근에 다뤄지는 이슈는 뭐 리더십 이슈가 가장 뭐 대세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비즈니스 전략을 직접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협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선생님 회사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통 라이프 코치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비즈니스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코칭 펌이라고 부르는데 코칭 펌의 협력 코치 또는 파트너 코치로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코칭 교육 과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제가 보면 사단법인 그 한국코치협회에 따르면 2009년 300명이었었답니다. 자격 취득자가. 근데 2015년 기준에 이제 3,000여 명으로 지금 이룰 정도로 양적으로 증가됐고, 그래서 오늘 박영 선생님 같으신 분도 나오신 것 같은데, 조 교수님, 그 우리 사회에 이런 라이프 코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로 이제 점점 더 진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현대라고 하죠. 그런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 변화만큼 개인이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어쨌든 그 포스트 현대 사회의 그 발전 속도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이거에 따른 이제 그 우리 그 정신과 영혼, 어떤 마음 사이에 그 갭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그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그 코치, 이것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각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좀 고민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좀 주변에 그래도 얘기할 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이제 가족 커뮤니티, 뭐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붕괴된 상황에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로도 좀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인터넷 우리 시대에서 SNS나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친구를 맺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넓은 범위의 어떻게 보면 얕은 관계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욕구는 이제 역시 더 존재하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 같아요. 사실 자기 고민을 일단 털어놔야 코치도 뭐든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대상이 없고 얘기할 분이 없으니까 아마 이러한 직업도 국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면담으로 이루어진다고도 하셨으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직접 만나시면서 비즈니스 코치를 좀 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코칭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뭐 회사로도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나 보군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 코칭은 기업의 HR 쪽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가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되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페에서 만나든지 뭐 모임 공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면담도 있겠지만 강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 코치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가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코칭 리더십이고, 또 기업의 비즈니스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것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해서는 뭐 16시간짜리 이틀짜리 그런 워크숍을 만들어서 기업에 들어가서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공개 과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칭 그러면 물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대상이 있긴 있어야겠습니다만 지금 강의를 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 코칭 부분을 듣고 나 스스로가 나를 코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려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코치 말고도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 코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으실 거고, 활동도 제가 간간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좀 하시나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때는 특별히 이슈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혼을 막 하고 혼란기에 있던 분들을 코칭해서 잘 정착하게 한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미혼모들이 행복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또는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또는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 또 그들의 비전을 만들고 또 꿈을 설계하고 취업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뭐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재능 기부도 하신다는 말씀처럼 들리시는데 맞나요? 물론 이제 공익 코칭이 이제 재능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교통비 정도는 줍니다. 네. 그것도 없이 요즘 열정페이 얘기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세터민이라고 하셔서 이제 완전히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문제가 이제 저희가 또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소외됐거나 뭔가 정상적인 그쪽으로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생활 코치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코치를 하나씩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예.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요. 예. 근데 특별히 이 문화적 사회적인 충격이 큰 우리 세터민들이나 다문화 가정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위한 공익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한국코치협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코칭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나중에도 여쭤보고는 싶은데 이게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국가적 지원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좀 뭔가 페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까? 당연히 이제 그 페이가 수반되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져서 대개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런 지원이 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코치, 물론 이제 비즈니스 코치를 좀 주력하시지만 그래도 생활 코치가 필요할 부분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예측을 하세요? 특별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기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생활 코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 명함에다가 이런 타이틀을 하나 달아봤거든요. 하프타임 코디네이터. 아, 예. 하프타임. 예. 코디네이터.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고민하게 하지 말고 선배 경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코칭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코디네이터는 이해가 가는데 하프타임으로 넣으신 게 좀 재밌거든요. 왜 하프타임으로 넣으셨나요? 뭐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한 30년 정도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에 여행도 하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한 이제 학습도 이제 병행했었거든요. 그런 기간을 이제 저는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시간이어서 우리 운동 경기를 치면은 하프타임이 있어서 작전이나 전략도 새로 짜고 또 물도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과 코칭 차이는 뭐라고 그리고 또 꼭 구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이제 상담과 그 코칭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제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상담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코칭은 현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에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돕는 그런 데 포커싱을 맞추고 조금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조 교수님, 그러니까 코칭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칭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교육이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지금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코치와 관련된 영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멘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직자들이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영혼의 치유, 상담 뭐 이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 높은 그 분위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전문가적 아니면 어떤 신의 뭐 대리인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듣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을 일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것보다는 이제 더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필요할 때 내가 사소한 거지만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혹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아마 코칭이라는 것은 약간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륙으로 얘기하면 미국 쪽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 실용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필요한 사소한 일상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전통적인 것을 좀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 실용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뭐 영역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코칭하시는 분들이 가져갔어야 되는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을 너무 막 그런 거 말고 도덕적인 역량, 인성적인 역량으로 본다면 좀 사람 얘기를 좀 잘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나 소통하는 능력이나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문학 장르로 보면 이 드라마, 연극이라는 게 있는데 연극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어떤 목표가 혹은 그 유용성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를 볼 때 관객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와 공감, 자기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 자기의 생활도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다. 인간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영역이 이제 물론 고유한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냥 현대적으로 연극이랑 연출하는 거니까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런 일을 해주게 된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칭을 하시고 나면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게 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뭐 세션을, 제가 이제 코칭 회차는 세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씁니다. 세션을 거듭할수록 고객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일단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적인 라이프 코칭이든 비즈니스 코칭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코칭 목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코칭 기간 중에 뭐 1, 2, 3 해서 3개 정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코칭 기간 중에 서로 폴로업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 해주면서 실행력을 높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마치고 나게 되면 1번 목표가 달성됐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들과 관계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코치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 하루에 30분 정도는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고, 코칭이 끝났을 때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 30분 정도는 자녀들과 얘기하고 있는지를 물어서 확인하면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코칭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으시네요.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보통 이제 코칭은 격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석 달 정도는 전화를 드려서 요즘 잘하고 계신지를 묻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그 세션 말씀하셔서 여쭙는 건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코칭을 하자, 이제 면담하자 이런다고 했을 때는 몇 번의 세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우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기업 코칭의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의 경우에는 그 대면 코칭을 하면서 격주 한 8회에서 12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8회다 그러면 격주로 치면은 4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코칭을 통해서 학습도 하지만 그 학습이 체득이 되어서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은, 횟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장님을 뵀다고 해요. 사장님을 뵀다고 하시고 4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또 연배도 있으시고 이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친구도 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프 코치 또는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thinking partner라는 용어입니다. 고객과 생각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고객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답을 같이 찾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고령화 사회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또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뭔가 이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이신 것 같고,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지금 같은 연배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코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학습과 성장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한 제가 만나는 고객들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통 1년에 한 50권 정도 책을 이제 사서 보고 있는 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신간 서적은 빼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래된 고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서적은 다시 한번 또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회만 닿으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강의, 최근에 굿 컴퍼니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굿 컴퍼니가 무엇인지 그런 이제 가서 새로운 또 이렇게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뭐 하셔야 되는 그런 거 있다면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좀 공부를 계속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코치에게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코칭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는 고객의 표정을 보고 결과물로 고객이 행복해하는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볼 때마다 내가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평생 공부라는 게 뭐 진짜 막 강압적으로 막 그리고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현대인의 또 다른 억압이고 막 강박이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뭐 했으니 여기까지는 다 알아. 뭐 됐어. 뭐 난 이거 알아. 뭐 요 정도의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계속해서 좀 배운다라는 태도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공부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예, 뭐 제 직업상 저도 이제 늘 공부를 해왔던 그런 직업인데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평생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평생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하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 하라 그러면 잘 하기 싫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학원 가라 그러면 더 가기 싫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 뭐 맞춰서 하라. 당신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건 뭐 부족하니까 더 하라. 이렇게 하면은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뭐 스스로 뭐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 옆에서 어떤 친구 같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그래서 사실상 여기 뭐 코칭하는 분은 내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친구처럼 얘기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마음이 터나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뭐 어려운 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즈니스 코치로 이제 왕성한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원래는 다른 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의 직업, 뭐 은퇴 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첫 번째 직장으로 이제 한국 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연구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이제 직장을 옮기고 거기서 한 4년 정도 아시안 게임과 또 올림픽 그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올림픽은 어차피 89년도에 이제 끝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티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외환위기라는 게 있었죠, 선생님. 그런 부분하고도 지금 다 경험하셔가지고 생각하실 텐데 같이 연결돼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40세가 막 넘어가던 때에 이제 외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은행들이 통폐합되고 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많은 선배들이 은행을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라디오를 어느 날 듣는데 50이면 지천명이다 이런 이제 멘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50살이 되면 새로운 1000명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름 50세가 되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은행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직책이 지점장이었는데 연봉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또 지위도 인정받는 자리여서 결심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평소 배우는 걸 좀 좋아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또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시절 가졌던 교수의 꿈도 좀 생각이 나고 해서 그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시작해 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떤 과정을 밟으셨습니까?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애당초 직장을 그만두고 가졌던 꿈은 이제 리더십이나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전문 강사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코치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를 어디서 양성하는가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코칭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한 학기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 코칭을 2학기 공부한 이후에 현재 몸담고 있는 CMO의 20주 과정에 전문 코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고 코치협회에 KPC라고 하는 전문 코치 자격, 또 국제코치연맹에서 주는 ACC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자격을 취득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그 미혼모들의 그 이제 행복한 설계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게 비즈니스 코칭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생활 코치 쪽에서 얘기가 나오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그때 한 10명 내외를 이제 그룹으로 하는 코칭이었는데 이제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는 제 딸아이보다 어리게 생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남산만한 배를 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표정으로 이제 좀 뭐 있기도 하고, 일부는 뭔가 눈이 동그래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고 뭐 발전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아이들 보고서 측은한 마음도 있고, 하여튼 쟤들 어떻게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뭐 그러던 경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퇴직을 준비하는 어느 은행 지점장님들 교육 과정에 한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었고, 퇴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현재는 어떤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나고 보니까 저 앞에 제 대학 동창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오더니, 야, 난 지금 퇴직을 이제 준비하는데 너는 언제 나가서 이런 거 벌써 하고 다니냐? 뭐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경우가 하나 있고요. 좀 기분도 뭐랄까 정말 잘했다 내가 이런 생각도 드시고. 더더욱 이제 내가 빨리 나와서 잘 준비했구나. 쟤는 지금 나서 언제 뭘 하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의문의 일패를 주셨습니다. 친구분한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을 이제 코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스마일 유라고 하는 이제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 시작하면서, 사장님 멋진 플랜카드가 걸려 있던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했더니 고객을 웃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고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하는 역할 중에 하나서는 이제 그분에게 다양한 관점을 주는 거라서 그분에게 또 다른 유가에 따르면 어떤 유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우리 직원들도 유네요. 우리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일반 국민도 유네요.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슬로건의 목표는 고객을 웃게 하는 거였는데 그 코칭 과정을 통해서 직원의 복지도 좀 개선되고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조금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보람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지금 이제 에피소드 뭐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일, 그다음에 즐거운 일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코칭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거 있으시죠? 이 코칭은 뭔가 이렇게 안 맞는다. 그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건 어디에서 연유한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이면은 최소한 20-30년 정도의 나름의 성공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소리 하면 들어보자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에 코칭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렇죠. 약간 느낌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 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시험에 드는 듯한 느낌이라서 뭔가 좀 잘 안 되시죠, 역량 발휘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의 경우는 평가 결과 나는 경청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리더라고 이제 5점 만점을 주었는데 구성원들은 거기에 3점 내지는 4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4점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점, 2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보고 이제 리더들은 되게 분노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소통에 힘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놈들 도대체 누구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사장님 또는 우리 임원께서 잘못한 게 손톱만한 게 하나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원이 털어서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손톱만한 실수 하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가지고 코칭에 연결고리를 삼아서 하게 되면 대개는 이제 수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신다는 거죠. 워낙에 좀 고압적이시고, 제가 요즘 시스템은 이게 꼰대란 말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좀 답답하시죠. 그럴 때는 그래도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눈꽃만한 잘못이 뭐가 있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연배가 다르실 때도 약간 그런 모습 보면 좀 인간적으로도 좀 싫지 않으세요? 이제 요즘 IT 기업은 이 경영진들의 나이가 뭐 30대, 40대 초반이고 저는 이제 뭐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배 차이가 이제 많이 좀 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코칭과 고객을 매칭할 때에는 그들의 성격 유형이나 또 경험 또 연령도 좀 감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연령대는 주로 이제 50대 정도의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요. 네. 좀 더 젊은 우리 비즈니스 코치들은 또 젊은 연령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인턴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젊은 CEO를 지금 선생님과 같은 많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말이 된다 어쩐다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코칭했던 거기 가장 어린 학생은 초등학생도 한 명 있습니다. 네네. 그건 부모가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겠죠. 이 아이가 지금 잘 학습에 몰입하지 않고 꿈도 없고 그러니 얘를 좀 맡아서 한 10번 정도 코칭을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눈높이에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죠. 뭐 발달 심리학부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얘네들이 용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고객에게 어느 연령층이 다가갈 있습니다. 미혼모이든 10대 미혼모이든 뭐 10대 청소년이든 다가갈 생각은 있고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그 70대 분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진 코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인성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최근 이제 사건 사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품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뭐 인성 지도사, 품성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학생들의 품성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코치들은 코칭 목표를 주로 고객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코칭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고객의 이슈가 표면적인 이슈보다 근본적으로 인성의 문제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본인이 인식을 일으키고 통찰하게 해서 사실은 그걸 좀 고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다뤄야 되는 문제이고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I'm Ben Whitaker. I have an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I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How old are you? 70. I'm Fiona, the house masseuse. Love that there's another oldie but goodie here. You're not as old as I thought you were. Mr. Congeniality. Everybody. 선생님 그러면 실례가 안 되신다면요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 학교 이제 보면요 선생님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으신데요. 요즘 학생들이 조금 인사성이 없습니다. 인사성이 없어서 인사를 해도 이렇게 이러는 애들도 있고 진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슬쩍 눈치고 지나가거나 사실 인사만 하더라도 이 소통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불러다가 혼을 내야 되니 아니면 요즘 애들 뭐 이러니 내비둬야 되니 혹은 불러다가 야단을 칠 때 이게 야단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다가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좀 태도나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럴 때는 좀 어떤 태도로 가서 얘들과 얘기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 좀 저는 여쭙고 싶고요. 선생님 어떤? 전 선생님이랑 좀 다른 같은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역시 뭐 누구나 다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자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전 뭐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그 아들과의 관계가 좀 아들은 힘들어 쌤 진짜 아들은 감정적인 교류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학생들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떻게 강압적으로 아마 했는 대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들놈 얘기할 때는 늘 겉으로는 순종적입니다. 이러던데 돌아서서는 아무 얘기가 아무 반응이 없고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언제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떤 인생의 목표 같은 지금 하시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일 때 어떤 화도 내보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뭐 화를 내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이거 어렵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우리 교수님들은 고민이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우선 듣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같은 교수님은 좋겠으나 근데 그거 자체에 휘둘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지식이든 어떤 인격적인 측면이든 그런 것들은 정확히 전수가 되고요. 대신에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좀 편하고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권위적인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게 갖고 있고 지금 고민을 같이 토로하신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긴 아마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멋진 이제 교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 그 학생들이 내 자녀라면 교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뭐 좀 가르치고 싶으신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싶으신지요? 그렇죠. 일단 인사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정말 좀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에서 이런 게 하고 네가 몰라서 그렇다면 배우면 되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좀 일단은 차분차분 가고는 싶은데 아이들하고 이때 인터랙션 하다 보면은 말 잘 안 듣는 것 같다라든가 뭐 반응의 근거에서 저희도 좀 약간 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애로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학생들이 잔소리처럼 들으면 이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교수님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신다 그러면 그 팩트를 얘기해 주시고 고치는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좀 안타깝다. 너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요구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감을 일단 먼저 좀 해주고 해주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한번 물어주면 대개의 경우 거절할 학생은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조언해주면 잔소리가 되는데 제안을 해주고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면 자기 생각이 돼서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을 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 책임이 되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그것 좀 연습을 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고 나중에 한번 또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것도 좀 코칭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코칭을 답을 제공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성찰하게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 자녀분이 우리 교수님에게 아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강의 평가 받는 것보다 더 어려. 65점. 65점 너무 짧다. 80. 너무 기분 나쁘게. 80. 어쩌면 글쎄 한 80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기대인가요? 80점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뭐 실제로 잘 하고 계시다 그러면 80점이 뭐 본인이 느끼는 점수이고요.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를 더 훨씬 더 잘 만들어서 자녀가 아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빠의 평점을 높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게 가죠. 85점 정도. 그것만 해도 그죠. 뭐 그 정도 해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 5점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뭐 다른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천을 잘 못하는 그 가운데 같이 둘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일을 하라. 예컨대 운동 어느 한 번은 뭐 우리 집 아들이 이제 그 야구를 같이 보러 가자 이제 그랬죠. 그것도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아마 뒤에서 조종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갑자기 잠실 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러 가서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야구를 그렇게 보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축구를 좀 더 보는 그런데 할 수 없이 잠실 구장에 가서 그 응원하는데 같이 응원도 했죠. 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치킨도 먹고.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좀 같이 해볼까 이랬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좀 뭐 역시 또 바쁘고 하니까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또 되게 이제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빠가 좋아하는 일에
자녀들 함께 가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사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에 아빠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근데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생각해봐야 되는 나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녀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기보다는 당분간 자녀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네. 이렇게 해서 좀 격려해주고 그래서 흔히 저희 용어로 라포를 잘 형성해 놓으시면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도 아빠도 내 얘기 들어주니까 나도 아빠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아이가 듭니다. 말 자체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80점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할 때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사실 다른 아이 그러니까 얘기할 우리가 때는 아들을 볼 때 예, 부족하다 부족한 것 느낀다. 같은 느낌 들고 예. 사실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늘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뭐 또 해야 되고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아들 하면 늘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 같고 칭찬 인색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아마 얘기를 자꾸 듣고 동의해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 에피소드 하나 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나서 이제 자녀와 함께 그때 이제 자녀가 군대가 있어서 이제 휴가를 나온 이제 때였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이전에 이제 너는 꿈이 뭐니? 뭐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다가 그날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빠 저 꿈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이 생겼니?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졸업하고 나면 학교 앞에다 카페를 하나 차려볼까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 속이 끓어올랐겠어. 그래서 야, 그걸로 입장에서는 말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대뜸하는 소리가 아빠 코칭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건 뭐 그냥 제대로 그냥 딱 한 대 맞았죠. 그래서 제대로. 미안하다. 난 지금 코치의 모자를 쓰지 않고 아빠의 모자를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코치의 모자를 써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걸 하면 너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니? 네 배우자가 될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할까? 몇 가지 점검하다 보니까 뭐 생각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자녀 얘기를 내가 듣지 않고 그냥 자르고 조언하려다 보니까는 담이 생기는데 제가 듣고 아직은 어려서 잘 깨닫지 못할 부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포기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대화를 끊어지는 그런 부자도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말씀도 하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얘기가 그래도 잘 되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렇게 말씀 잘 해주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아버지 아들과의 어떤 일반적인 관계이긴 한데 선생님 좀만 그거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김 교수님 코치 하셔야 될 것 같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렇게 같이? 코치를 받아봤더니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한 대로 너는 어떠니 물어보고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어떤 자연적인 교육 방식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하고 좀 묻게 하고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마 들어보니까 실제로 입장을 바꿔서 혹은 또 역할을 한번 바꿔보니까 그게 역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어떤 분야에서 입장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뭐 그런 환경 변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직접 그런 부분이 이제 건드려지면 그때 저희가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에서도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해머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 코치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 할 수 있겠다. 나도 경험이 많고 이제 은퇴를 준비 중인데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어떤 요건, 자격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비즈니스 코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리더의 역할을 해본 경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예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간혹
코치 중에 조직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도 비즈니스 코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여성의 특이한 그 섬세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에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부족한 지식은 MBA 과정을 하면서 간접으로 경험을 이제 하기도 하지요. 그 외에 일반적인 코칭을 하신 분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적절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뿐이죠. 아직은 나 라이프 코치입니다. 뭐 아까 이제 명함도 재밌게 이제 인쇄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인생 코치, 라이프 코치, 생활 코치 이런 얘기하실 때 좀 모르시죠? 아직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저런 직업 가지고 또 이상한 또 약간 사자 붙은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오해도 좀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요새 는 무슨 일 하냐? 이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 좀 코치를 준비하고 있어. 네가 학창시절에 운동도 안 하는데 무슨 코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코치하면 스포츠 코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 게임의 플레이어들을 코칭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저 받아 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인식이 좀 덜 됐다는 부분이 들고요. 생활 코치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 코치 있고 이제 몇 가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코치들이 있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알파고로 인해서 그 인공지능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김대식 교수님 카이스트의 뇌과학 전문의시죠? 전문의시죠?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저희 코치들을 만났을 때 인공지능이 실용화돼도 코치들은 그래도 아직 직업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코치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상담처럼 깊은 심리를 다루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것, 감성적인 것, 또 이렇게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 영역까지 오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필요한 직업, 더 각광받는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아마 그 말씀이 그거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런 애들은 원래 있는 패턴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물론 걔네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 걔네도 계속 패턴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똑똑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순간순간 얘기하면서 표정 변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진짜 고민이 뭐지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 공감,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경험이 가는 거니까,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선생님 지금 전망 좋다고 지금 나름 전망하셨고,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회 움직임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이 코치 이쪽에 어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박 코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벌써 예를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알파고라는 뭐 저도 그런 칼럼 하나 쓰긴 했지만 그런 충격 때문에 그 뭐 일종의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이 회자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심이 많아지고 그게 좀 있지만, 역시 그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미래 사회가 기계,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 이런 쪽이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 중심이 돼야 되겠죠. 만약 인간 중심이 흐트러지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인간을 위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고 기계가 지배한다면 그건 삭막한 그 SF 영화와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해주고, 혹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는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치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라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뭐 생각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 그 영역은 훨씬 더 확대돼야 되고 지속적이다 이거죠. 뭐 예컨대 그 기계를 다룰 때 혹은 컴퓨터와 다룰 때, 그럴 때는 나는 지금 어떤 조직에서 컴퓨터와 관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그 사람 이 컴퓨터 존재와 대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외감, 이것은 다른 인간과 어떻게 뭔가 하면 뭐 사회 관계, 의사소통 혹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그 상담이 필요하거나 코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서도 인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산업에서 핵심적인 영역 중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알파고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직업에 자신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둑에는 수가 있어도 뭐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말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가지의 생각을 5만 명이 가지고 있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 그건 알파고가 전혀 학습하기 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더 하고 싶어요. 예. 좋은 논리시고요. 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신직업의 발견의 이제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라이프 코치, 생활 코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우선 기본적인 코칭 프로그램에 뭐 요즘은 무료 강의도 많기 때문에 4시간 정도짜리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면 한 20시간 정도 기본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현업에서 코칭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인지를 확인하셔서 만약 그러다 판단이 들면 전문 코칭 교육 기관에 가셔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게 좋아 보이니까 선뜻 발을 내딛기보다는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걸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좋아 보인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 그쪽 부분을 굉장히 해주셨고요. 오늘 생활 코치 그리고 라이프 코치에 대해서 신직업의 발견 알아봤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영천 선생님 오늘 고맙고요. 함께 나와주신 조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직업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가 좀 어려워졌다 혼자서는 이런 얘기도 될 텐데요. 좀 더 이런 직업들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인식적으로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오해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업과 직업들이 요즘은 많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그런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신직업의 발견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